안녕하세요, 모터른 이재욱입니다. 야, 날씨 너무 좋죠? 또 오늘 이렇게 양평 펠리시아에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기 펠리시아 카페도 더욱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반팔 입고 다시 인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시승해 볼 차는 너무 멋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입니다. 자, 아우디의 스포츠 플래그십 세단 S8L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포츠 세단도 좋아하실 거고 플래그십 세단도 좋아하실 거예요.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내가 데일리카로 실용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하다가 달리고 싶을 때는 스포츠카처럼 잘 달려주는 차고요. 또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앞에 기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뒷좌석에서 의전을 누리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자, 이 S8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세단과 플래그십 세단을 하나로 합쳐놓은 차입니다. 물론 이런 컨셉트가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1세대 아우디 A8이 출시가 됐을 때부터 S8이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컨셉트로 만들어지는 차들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S63이라든가 그리고 또 BMW의 12기통이긴 하지만 M760Li 같은 M 퍼포먼스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흔히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한 차, 그냥 의전을 위한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차를 타고 또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소비자 분들이 시장에 이미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박기동 국장님께서 A8은 시승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S8이 A8과 어떤 부분들이 다르고 과연 이름만큼 명성만큼이나 잘 달려줄 수 있는 모델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포스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오늘 또 시승차가 검은색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꼭 영화에서 악당 보스가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외관상으로는 A8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우디의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델하고 범퍼 형상도 아예 동일해요. 대신에 이제 몇몇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전면부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그리고 요 측면부에 이런 윈도우 몰딩 이런 부분들이 크롬이 아니라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컬러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미러가 통으로 알루미늄으로 깎은 거죠. 유명합니다. 원래 아우디의 S랑 RS 모델에 들어가는 이 알루미늄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휠 21인치의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도 훨씬 더 고성능의 모델이 장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육안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차만 봤을 때는 저게 A8인가 S8인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러면서 달릴 때 괴물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퍼포먼스가 바로 이 S8의 반전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그릴의 형상이 조금 다릅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면서 조금 더 강한 포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가로 라인 안에 세로로 이렇게 격자 패턴이 들어간 게 예전부터 이 S 모델들에만 이제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여기도 이제 다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포스를 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면부에 라디에이터 그릴 한쪽에 치우쳐져서 S8 엠블럼이 붙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일반적인 A8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단부에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파킹 센서가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풀 LED 타입에다가 시퀀셜 방향 지시 등이 적용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레이저 하이빔까지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측면부에서 보시면은
차 진짜 길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대형차만 시승을 했습니다. 뭐 레인지로버도 탔었고 X7도 탔었는데, 예, 이렇게 큰 차들을 많이 탔지만 또 이렇게 큰 세단을 타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전장이 깁니다. 이번 세대 S8은 북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롱바디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전 세대에는 숏바디 모델도 있었지만은 이번엔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일단 A8의 원래 최상위 모델이었던 W12가 지금 사라졌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S8이 사실상 이제 A8 라인업의 이제 최상위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성능의 대형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롱바디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롱바디 모델이 거의 이제 사실상 기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5310mm인데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S클래스랑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더 깁니다. 야, 5.3m 어마어마하죠. 제가 SUV들 시승을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같은 대형차라도 SUV보다는 세단이 길이가 조금 더 길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5.3m 정도 되는 길이의 이 모델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압도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실물을 한번 보시면은 와, 진짜 압도된다. 이게 S클래스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어떤 포스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8의 앞모습도 정말 좋아하지만은 이 뒷모습의 포스가 진짜 대박이죠. 딱 보면은 뭔가 이 이전 세대의 D4나 D3 S8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 쪽에 이렇게 면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런 테일램프들이 장착이 됐었는데, 이번 D5에서는 그 테일램프의 면적은 살짝 줄이면서 이제 좌우를 쫙 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인상을 딱 쓰고 있는 그런 포스가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악역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요 테일램프 안쪽을 가로지르는 여기에 이 몰딩도 원래는 크롬이지만은 이 S8에서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머플러. 머플러 이거 찐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S6 TDI 탈 때 이렇게 트윈 머플러 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S6인데 라고 했었는데, 이 S8은 그래도 진퉁 듀얼 트윈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단에 보시면은 양쪽 다 동일하게 배기가스가 나오는 이런 멋진 번쩍번쩍거리는 이런 크롬 머플러 팁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디퓨저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일반 모델하고. 그래서 조금 더 공기역학적인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야, S8의 핵심이죠. 4.0L 8기통 트윈터보 엔진입니다. 이 모델이 심장이고요. 사실 베이스가 되는 4.0L V8은 A8 60TFSI하고 동일한 엔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출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만든 엔진이 바로 이 모델이 될 거고요. 최고 출력은 무려 571마력, 최대 토크는 81.58kgm를 발휘를 합니다. 제로백은 약 3.9초 정도로 현재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야, 엔진룸이 꽉 차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 D3 S8 같은 경우에는 5.2L 10기통 엔진이 탑재가 됐었고요. 3세대 모델부터 다시 이제 4.0L 8기통 엔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S8 플러스가 있었죠. 605마력을 내는 진짜 괴물 같은 녀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자면은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 S8 플러스가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퍼포먼스나 이런 게 오히려 구형보다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이죠. 571마력. 거기다가 또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8 플러스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포먼스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시승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다른 차를 시승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크고 빠른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 굉장히 사심 가득한 시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뭐 크고 빠른 차 안 좋아하는 분은 없으시죠. 누구나 크고 편한 차, 그리고
빠르고 스포티한 차 당연히 좋아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럭셔리급으로 가면은 확실히 취향이 갈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편한 게 중요하지 뭐 굳이 막 그렇게 스포티하고 빠를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크지만 굳이 빠르지 않은 차가 더 좋다, 빠른 차 비싸기만 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진짜 스포티한 이런 스포츠 주행을 즐기고 싶은데 이렇게 큰 차 너무 둔해서 싫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물론 뭐 다 가질 수 있으면야 가장 좋죠. 차고에 뭐 페라리 한 대 하고 뭐 이런 S8 한 대 이렇게 있으면야 최고죠. 최고인데 뭐 사람이 항상 이렇게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뭐 만약에 한 대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내 차고에 넣을 차를 딱 한 대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크고 빠른 차,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투어링하는 그런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차가 완전 막 퓨어한 스포츠카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잡설이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제가 S8의 시승을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일단 첫인상은 차가 생각보다 편한데?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야, 이거 되게 편한데? 물론 뭐 대형 세단이니까 기본적으로 컴포트를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S 배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A8이나 아니면은 평범한 이런 대형 세단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야, 그래 차가 꽤 단단하고 좀 거칠게 움직이겠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일단 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돼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심지어 이제 프리뷰 서스펜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쪽에 노면을 카메라로 읽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댐핑 압력이나 지상고 같은 거를 조절을 해주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가령 앞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방지턱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상고가 이렇게 쑥 올라가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방지턱을 통과하는 뭐 그런 느낌들을 줍니다. 이전에 저희가 그 S6를 한번 시승을 했었죠. 그 친구는 뭐 디젤이었는데 S6를 시승할 때도 이거 굉장히 스포츠 모델인데도 편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S8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8 제로백 3.9초의 괴물 같은 세단인데 또 가속력 테스트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다이나믹 모드에 놓고 그냥 수동 변속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한번 가속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와, 순식간에 그냥 100km를 넘어버리네. 야, 제로백이 재원상으로 3.9초인데 실제로는 글쎄요, 체감상으로는 더 빠른 느낌인데 어떤지 모르겠네. 일단 다시 컴포트 모드로 일단 주행 모드를 바꾸고요. 확실히 이게 아마 독일 3사의 모델들을 이렇게 두루 타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회사마다 그 가속감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냥 B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리니어하다 그러죠. 굉장히 가속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차 상태로부터 속도가 올라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쭉 하고, 그래프로 치자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대각선 그래프를 쫙 그리면서 나가고요. 반면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묵직한 가속감이에요. 굳이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거 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또 가속감이 약간 다른데 처음 가속을 시작할 때는 되게 안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벤츠하고는 좀 다릅니다. 벤츠의 묵직함하고는 살짝 다르게 이렇게 딱 가속을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제 토크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뿌악 하고서 가속되는, 좀 이렇게 무슨 로켓 튀어나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가속되는 감이 있어서 사실 체감상으로는 BMW가 가장 제어를 하긴 쉽고 메르세데스가 가장 이렇게 고속으로 올라가는 기분은 좋아요. 근데 아우디가
이제 체감상의 가속감은 가장 이제 좀 무시무시한 게 있는 거죠. 야, 진짜 무섭게 튀어나간다, 포탄처럼 튀어나간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그런 가속감이 바로 이 S8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의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세단이 사실 경쟁 상대로 꼽을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메르세데스의 S63 AMG 정도?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BMW의 M760Li라는 어마어마한 12기통 이제 M 퍼포먼스 모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게 12기통이다 보니까 M760Li는 이 S8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살짝 또 애매한 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되는 두 가지의 요소를 한 대의 차에다가 담는 게 바로 이런 이제 퍼포먼스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세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편안함, 컴포트함과 어떤 의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대형 세단에다가 무지막지한 고성능 엔진을 얹어놓고 스포츠 주행까지 즐길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들은 오너 드리븐의 성격을 굉장히 또렷하게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평일에 내가 업무를 보는 상황에는 이제 뭐 수행기사를 두고 뒷좌석에서 좀 편안하게 탈 수도 있고, 또 뭐 주말에 내가 가족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평일에도 물론 이제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세단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대안이 되는 모델이 바로 이 S8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고 출력이 여유롭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야 최고 제한속도가 뭐 한 기껏해야 시속 11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독일이나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훨씬 더 높은 속도로 평균적으로 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우토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시속 200km로 고속 크루징을 할 때 앞으로 막 800km, 1000km를 가야 되는데 쫙 이제 시속 200km에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고 1차로로 달리는, 물론 1차로 정속주행 아우토반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가령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런 환경에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나 유럽의 그런 고속 크루징을 많이 즐기는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탄생의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제 굉장히 능동적으로 어떤 앞 차량이나 차로를 추종하면서 주행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제 시속 60km까지 전혀 내가 손을 아예 스티어링 휠에서 떼고서도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정체 구간에서 그런 기능이 지금 아예 빠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왜냐면은 이게 시속 60km까지 손을 떼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법규상 안 돼요. 레벨 3의 자율주행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법규상 지금 레벨 2.5까지는 가능하지만은 레벨 3에 해당하는 기술들은 이제 일반 도로용 차량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원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최고 출력이 571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81.58kgm를 발휘를 합니다. 근데 이 최대 토크가 2050rpm부터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2000rpm을 넘으면은 갑자기 이제 81.5kgm의 토크가 뿜어져 나오면서 로켓처럼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해외 사양에는 다이내믹 올휠 스티어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후륜에도 조향 기능이 탑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A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AWS가 들어간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S8은 제가 아우디 코리아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지금 다이나믹 AWS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 후륜에 약간의 조향이 들어가는 게 체감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없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5.3m 전장의 풀사이즈 세단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정말 코너링은 뛰어나고 운전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야,
가속할 때의 이 8기통 엔진의 배기음은 물론이고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마다 팝콘 터지는 소리가 두둥두둥 나는데 아주 재밌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음에 드는 점은, 혹시 이제 제가 산길 주행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텐데, 제가 보통 이렇게 산길을 타면은 되게 좀 격앙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좀 침착하게 지금 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차가 굉장히 거동이나 이런 거는 경쾌하고 너무나 잘 돌아나가고 재밌는데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예. 이렇게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도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아찔한 느낌이 없고, 물론 사실 그게 이제 차를 오래 타신 분들은 아우디의 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정적이고 빠르지만은 이제 막 아찔한 재미가 좀 부족하고 너무 안정적이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 모델이 RS가 아니라 S8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가끔가다 원할 때 가볍게 어떤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좀 극한의 막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퍼포먼스보다는 안정적인 퍼포먼스 쪽이 이 차의 성격에 더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S8이란 차의 성격과 어떤 체급,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이 플래그십 세단이란 체급을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차가 불안정하면은 못 타요, 무서워서. 근데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런 산길에서의 코너링 퍼포먼스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이 차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뭐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내가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조금 더 하드해진 감쇄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이기 때문에 하드한 스포츠 모드의 서스펜션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단단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어떤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약간의 롤링과 어떤 피칭을 허용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배기음도 너무 좋고, 이게 얼마나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대형 세단 편안하게 타는 차에서 막 8기통이 그르렁그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다운힐을 이렇게 달려 내려가는데 팝콘은 계속 톡톡 터지고, 이런 어떤 좀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물론 S8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꾸며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잖아 보이는 대형 세단에서 막 과격한 소리를 내면서 날카롭게 코너를 돌아가는 맛, 이런 반전 매력이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플래그십 세단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S8이라는 차를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가 라는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플래그십 세단 시장에서는 사실 S클래스가 독보적이죠. 거의 뭐 7시리즈나 A8이 경쟁이 안 된다, 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S클래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상황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S클래스가 너무 흔해진 것도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웃긴 얘기인데, 차값이 뭐 기본 1억 5천 2억씩 하는 차가 이제 길에 너무 흔해져서 좀 나는 좀 색다른 어떤 거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아무래도 이 S8 타면은 딱 존재감이 S클래스하고는 또 확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매력을 조금 얻고 싶다. 어차피 S8도 좋고 S63도 좋습니다. 뭐 아우디도 자동차를 하루 이틀 만든 회사가 아니고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정말 오랫동안 역사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S63하고 S8 정도의 급이 돼버리면은 뭐 우열을 가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온전하게 내 취향이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S클래스보다 조금 더 희소성이 있는, 그러니까 길에서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뭐 그런 모델을 내가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S8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S8이 굉장히 멋있어요. 은근하게 뿜어져 나오는 포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일반 A8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차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좀 젊고 스포티한 감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도 S8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카는 기본적으로 뭐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게를 가볍게 하고 차의 크기를 작게 하고 이런 데서 오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운전 재미까지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만큼 잘 달리는 차인 건 맞아요. 하지만 2억 원짜리 플래그십 세단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차고라면은 이 차 한 대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통은.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정말 운전을 정말 즐기는 성격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911이라든지 다른 이런 급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도 충분히 함께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마켓이기 때문에 뭐 이 차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별로 의미는 없는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차의 성격 그리고 목적,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사셔야 될지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정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 세단이자 뭐 패밀리카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네, 그런 용도로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타다가 내가 가끔가다 한번 쫙 달리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 플래그십 세단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 차를 수월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굉장한 매력을 지닌 모델이고요. S63하고는 또 다르게 아우디만의 특유의 어떤 거친 가속감이나 과감한 코너링 이런 부분들도 만끽할 수가 있는 모델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뱅앤올롭슨 오디오에서 나오는 사운드나 이런 안락한 주행 감각,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에서의 매력까지도 모두 갖추고 있는 자기만의 영역을 공고하게 만들어둔 그런 세단이 바로 오늘 저희가 시승한 S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우디 S8L 모델을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역시 차는 크고 빠른 게 제일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언제든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저는 이런 차가 역시 좋아요. 이번에 타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너 2억 원짜리 차 한 대 골라, 내가 고른 거 한 대 사줄게 라고 하면은 저는 911보다 이런 S8을 더 선택하지 않을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당연히 911 멋있는 차죠. 멋있는 차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탈 수 있다가 이렇게 달릴 때는 무섭게 달릴 수 있는 이런 좀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게 좋아요. 좀 변태인가? 어쨌거나 오늘 제 취향을 완전히 저격해버린 매력적인 스포츠 플래그십 세단 S8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